제자를 사칭한 여자 피아니스트를 용서한 헝가리 피아니스트 리스트. 헝가리 유명 작곡자이며 피아니스트인 프란츠 리스트가 어느 지방으로 여행을 갔다가 날이 저물어 호텔을 찾으려고 조그마한 도시에 들어섰을 때였습니다. 그날 저녁 그 마을에서는 피아노 연주회가 열린다는 포스터가 곳곳에 붙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세계적인 음악가 리스트의 제자 아무개라고 써 있었습니다. 프란츠 리스트는 깜짝 놀라 아무리 기억을 더듬어 보았지만 그러한 이름의 제자가 생각나지 않았습니다. 이상하다고 여기면서 호텔에 들어가 여정을 풀었는데 호텔의 종업원 말에 의해 유명한 음악가 리스트까지도 왔다는 소문이 순식간에 온 마을에 퍼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오래간만에 열리는 음악회인데다가 이름만 듣던 프란츠 리스트까지 왔다는 말에 모두 기뻐하면서 몇 시간 전부터 연주회 장소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프란츠 리스트가 왔다는 소문을 듣고 가장 놀란 사람은 바로 그날 밤 연주회를 열기로 한 주인공 여자 피아니스트였습니다. 그녀도 그럴 것이 그는 리스트의 제자이기는커녕 프란츠 리스트를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도 포스터에 버젓이 리스트의 제자라고 광고를 냈으니 리스트가 그것을 보고 얼마나 불쾌하게 생각했을 것인가 하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그녀는 고민 끝에 리스트가 묵고 있는 호텔로 찾아갔습니다. 떨리는 마음을 억누르면서 리스트 선생님, 오늘 밤에 이 마을에서 음악회를 열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나를 찾아왔나요? 선생님,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저에게는 병드신 아버지와 어린 동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피아노 연주회를 갖지 않으면 저의 식구들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저 같은 애송이 음악가의 연주회를 누가 들으려고 오겠습니까? 그래서 리스트 선생님의 제자라고 거짓 광고를 붙인 것입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녀의 이 같은 간절한 이야기를 다 듣고 난 프란츠 리스트는 잠시 눈을 감고 무엇인가를 생각하다가 나를 따라 오시오라고 말하며 그 호텔에 피아노가 있는 방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 피아니스트에게 오늘 음악회에서 연주할 곡을 쳐보라고 했습니다. 그것을 다 듣고 난 프란츠 리스트는 여기저기 잘못된 곳을 고쳐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이제는 당신도 분명히 나의 제자가 된 것이요. 그러니까 오늘 밤의 음악회는 리스트의 제자가 여는 것이 틀림없는 사실이요. 이렇게 안심시키고 용기를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의 음악회는 예상외로 대성황을 이룬 것은 물론이고 프란츠 리스트도 제일 앞자리에 앉아 한 곡이 끝날 때마다 크게 박수를 쳐주었습니다. 마음이 너그러운 프란츠 리스트는 자기 이름을 도용한 사람을 나무라지 않고 오히려 제자로 인정해 주어 그에게 삶의 희망을 안겨준 것입니다. 영원한 스승. 극동방송 이사장 김장환 목사님은 미국 여인과 국제 결혼한 연고로 혼혈아가 된 아들 김효샘 목사가 어린 시절 그의 소원은 검은 머리에 황색 피부가 되는 것이었을 만큼 그가 혼혈아라는 이유로 친구들의 놀림을 많이 받았던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수원에서 태어나서 초등학교 3학년 때까지는 한국 학교를 다녔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이 되던 해 여름 안식년이 되어 우리 가족은 아버지를 따라 어머니의 고향 미국 미시건으로 갔습니다. 한국이라는 낯선 나라에서 외롭게 사신 미국인 어머니와 혼혈아라는 꼬리표를 달고 한국 학교를 다녔던 저와 또 동생에게 안식년은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선물과도 같았습니다. 저와 동생, 우리 형제는 미국 교회의 선교관이 있는 학교에 전학하게 되었습니다. 첫 등교하는 날, 학교 정문이 가까워지자 나는 가슴이 콩닥콩닥 뛰기 시작했습니다. 학교 가면 아이들이 날 좋아할까? 생김새는 미국 애들과 비슷하니까 날 놀리는 아이들은 아마 없겠지? 공부는 따라갈 수 있을까? 엄마랑은 영어로 말은 했지만 영어 공부를 해본 적도 없고 영어 책도 읽을 줄 모르는데 별별 생각이 머리를 스쳐갔습니다.
저는 4학년 교실에 배정되었습니다. 첫 시간은 영어 단어들의 스펠링을 복습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선생님은 두툼한 단어 카드를 손안에 감추고 말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이쪽 앞줄부터 시작할 거야. 스프링. 그랬더니 맨 앞줄 아이가 일어나서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SPRING. 좋아, 다음은 뉴스페이퍼. 저는 선생님 말씀을 들을 줄만 알았지 스펠링은 모르는데 어떡하지? 첫날부터 창피를 당하면 앞으로 어떻게 학교를 다니지?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속으로 별별 생각이 스쳐갔습니다. 다음 단어를 읽기 전에 선생님이 다음 차례 아이를 쳐다보다가 저와 딱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때 선생님은 단어 카드를 내려놓으시고 저를 불렀습니다. 요셉, 앞으로 나올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얼굴이 빨개져서 앞으로 나갔더니 선생님은 저더러 칠판 앞에 놓은 분필을 잡으라고 하셨습니다. 나는 속으로 우리 담임 선생님 진짜 인정은 없으시고 잔인하시네. 이제 나는 웃음거리가 되거나 바보가 되거나 둘 중 하나겠지. 칠판을 향해 등을 돌리는 순간 선생님은 아이들에게 설명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어제 얘기했지? 오늘 우리 반에 새로 들어온 요셉인데 요셉은 한국에서 온 선교사님 자녀야. 요셉은 한국이란 곳에서 태어나서 한국어를 아주 잘한단다. 요셉아, 선생님 이름을 한국말로 써볼래? 선생님 이름은 샤프야. 나는 칠판에 선생님 이름 샤프를 한글로 또박또박 적었습니다. 그것은 식은 죽 먹기였으니까요. 칠판에 선생님 이름을 쓰고 딱 돌아섰는데 교실이 난리가 났습니다. 반 친구들은 내가 무슨 이집트 성형 문자를 쓴 고고학자인 줄 아는지 탄성과 환호를 교실이 떠나갈 듯이 질렀습니다. 용감한 남자애가 손을 들고는 말했습니다. 요셉아, 내 이름도 한국말로 써줄래? 내 이름은 탐이야. 내 이름도. 나도. 나는 메리야. 나는 수잔이야. 내가 이름을 적을 때마다 아이들은 감탄하며 박수를 쳤고 교실 안은 난리가 났습니다. 나는 근심, 걱정과 두려움이 순식간에 사라지고 나도 모르게 기쁨과 자신감으로 바뀌었습니다. 선생님은 저를 자리로 돌아가라고 하시고 나지막히 그리고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얘들아, 요셉이 한국어를 참 잘 쓰지? 그리고 한국말도 참 잘한단다. 너희들도 외국 나라 대사나 또는 선교사가 되려면 다른 나라 말을 이렇게 잘해야 하는 거야. 알았지? 그때 저는 한 줄기 따뜻한 빛을 느꼈습니다. 환하고 고운 빛이 내 안 어딘가에 숨어있는 어두움을 말끔히 몰아냈습니다. 1년 내내 우리 반은 물론 다른 교실에서도 한국말로 이름 쓰기가 학교에서 대유행이 되었고 저는 학교의 대스타로 급부상했습니다. 그날의 일을 떠올리면 아직도 저는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영어 못하는 파란 눈을 가진 아이가 될 뻔했던 저를 한국어 즉 외국어 잘하는 아이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샤프 선생님은 저에게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주셨습니다. 웬만한 선생님 같았으면 전화 보고 영어 잘 못하는 학생은 문제 아동이고 진도 나가는데 방해가 되는 아이로 생각해서 나 같은 아이는 아무도 안 받으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반 담임 샤프 선생님은 저를 다르게 보셨습니다. 얘가 뭘 못하는가, 무슨 말썽을 피우는가, 얘는 무슨 문제가 있을까를 본 게 아니라 제 안에 깊숙이 숨어있는 저를 보셨고 또 제가 남과 다른 점을 발견하셨던 것입니다. 저를 처음 보신 샤프 선생님의 관심은 학습 진도가 아니었습니다. 저의 존재가 더 중요했습니다. 저를 꿰뚫어 보실 줄 아는, 그렇지만 저를 사랑하는 선생님이셨습니다. 제가 못하는 것도 무엇인지 잘 알고 계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의 잠재력을 더 잘 알고 계셨습니다. 한 아이를 부끄럽게 만들지 않으시고 인생의 밝은 빛 가운데로 선도해 주셨습니다. 혼혈아로 늘 열등감에 시달려 온 저에게
있는 그대로가 아름답다는 강렬한 메시지를 심어준 선생님은 저에게 큰 자신감까지 심어주셨습니다. 그 이후 저는 대학 진학 후 내내 장학금을 탈 수 있었던 것도, 또한 트리니티 대학원 기독교 교육학과 역사상 최연소로 박사학위를 딸 수 있었던 것도 그때 얻은 자신감 때문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복된 만남의 축복을 누리려면 복의 근원이신 그분과 같은 만남이 중요하다고 생각되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복된 만남을 감당할 수 있는 신앙을 가져야 하고, 복된 만남을 위하여 기도한다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나도 누군가에게 샤프 선생님이 되고, 나도 누군가에게 귀한 만남이 되는 행복하고 즐거운 이웃이 되자고 다짐하게 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